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오늘은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했지만 병원에서는 쉽게 묻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붙잡고 있는 고민 하나. 바로 발기부전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반응이 오지 않을 때 그 막막함과 당황스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앞에서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어렵게 약을 받아왔는데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무 변화가 없을 때의 그 허탈함, 그 짧은 몇 분 동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이 약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는 정말 더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나는 이제 끝난 걸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질문 안에는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존감, 평생 쌓아온 관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었던 그 순간이 여러분의 능력 부족도 아니고 나이 때문만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을 복용해도 반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해결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약을 먹으면 바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이 흡수되는 방식, 몸의 컨디션, 심리적 긴장, 그리고 혈류와 신경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비로소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절망감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약이 듣지 않는 네 가지 핵심 이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반응이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아주 차근차근 깊이 있는 시선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한 가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생활, 관계,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길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약이 듣지 않는 이유는 결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복용 방식에서, 어떤 분은 용량에서, 또 어떤 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제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느 것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반응할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다시 꺼내기 위한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더 따뜻하고 깊은 밤을 맞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은 약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발기와 같은 민감한 반응은 작은 차이 하나에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분명 반응이 괜찮았는데 어느 날은 전혀 느낌이 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순간, 그 차이는 단순히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복용 방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변수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고혈압 약, 당뇨약처럼 그냥 물과 함께 삼키면 끝이라는 방식으로는 이 약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 약들은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 위장에서 머무르는 시간, 혈류가 성기까지 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식사 직후 복용하는 습관벌이입니다. 속이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혹은 자연스럽게 식사 후에 약을 챙겨 먹는 습관 때문에 반응이 약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하면 위가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바빠집니다. 그러면 약은 위에서 오래 머물게 되고 흡수 속도는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약효가 발현되는 시간이 한참 뒤로 밀려버립니다. 특히 비아그라 계열은 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복용하면 흡수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이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혹은 식사 최소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약효가 전혀 없다고 느꼈던 분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면 시알리스 계열은 음식에 영향을 적게 받지만 대신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복용하고
바로 반응을 기대하기보다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십니다. 관계 몇 분 전에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이 약들은 약효 발현 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면 몸이 준비되기 전에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몸은 여전히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효는 단순히 시간 문제만이 아닙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들까지 함께 작용합니다. 카페인, 음주, 과식, 피로감,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 약은 몸속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요소들을 조금만 조정해도 약효는 훨씬 더 강하게, 더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약의 책임만을 탓하며 스스로를 나무랐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약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몸이 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용량과 반복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심리적 반응의 영향력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예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용량과 반복성, 그리고 심리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은 약을 한두 번 복용했을 때 반응이 약하면 이 약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이른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기라는 섬세한 반응은 혈관, 신경, 호르몬, 심리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시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약이라도 3회에서 6회 이상 반복 복용했을 때 처음보다 반응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몸이 약물의 작동 방식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처음 복용했을 때 반응이 약했다고 해서 그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직 그 신호를 인식할 준비가 덜 되었을 뿐입니다. 즉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용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 용량으로만 복용하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포기하는 실수를 합니다. 발기 문제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체중, 대사 속도, 긴장도, 스트레스 수준까지 모두 다르게 작용합니다. 기본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몸은 반응하려고 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멈춰버립니다. 이럴 때 의사와 상담 후 용량을 조정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한번 실패한 기억이 남아 있으면 다음 시도에서 몸은 이미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불규칙해지고 몸은 스스로 반응을 차단해 버립니다. 약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불안감이 약효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는 신체적 문제보다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습니다. 특히 시니어 남성분들은 평생 쌓인 책임감과 부담감, 나이 들었다는 자각, 과거 실패 경험이 겹치면서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긴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이 긴장은 파트너의 한마디로 풀리기도 합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그냥 편하게 해요. 이 말 한마디가 혈관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왜 그래? 또 그래. 이 말은 약효보다 강한 억제가 되어 몸의 반응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발기 문제는 약 하나로 해결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준비, 반복 용량,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모두 조화롭게 맞물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단정할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여유롭게 몸과 마음의 문을 동시에 열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난관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신체적 요인들입니다. 이 요인들을 바로 잡으면 약효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약효가 막히는 겉의 이유들, 즉 복용법과 심리였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계속 약하다면 이제는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더 근본적인 신호를 살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발기 문제를 단순히 기능 저하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관의 미세한 변화 또는 염증 혹은 호르몬 균형의 흔들림이 아주 작은 파도처럼 몸 안에서 반응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발기라는 과정은 결국 피가 충분히 성기 쪽으로 몰릴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처럼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흐름을 방해하는 질환들이 있으면 약이 몸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약효가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생활 습관이 쌓이면서 조금씩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몸은 어느 순간부터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커지고 염증이 생기거나 붓기도 쉽습니다. 이 변화는 성기 주변의 신경과 혈관을 압박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압박만으로도 발기 유지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스스로 긴장 상태를 만들고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반응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약의 종류가 아니라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 중인 염증과 순환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약, 한구울제, 수면제, 그리고 일부 진통제까지 이 약들은 몸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탈모약으로 알려진 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일부 차단하기 때문에 선교기나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은 발기라는 반응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 역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의 탄력을 되찾기 위해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단 2주만 지나도 몸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입니다. 전립선의 긴장도 염증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약물의 영향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대체약을 찾으면 됩니다. 즉, 여러분의 몸은 이미 포기된 것이 아니라 단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조용히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좋아지면 바로 반응을 보이고 나빠지면 신호를 멈춥니다. 만약 약효가 약하게 느껴진다면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회복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의 나이는 회복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요소를 어떻게 조율하며 몸의 반응을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거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이 듣지 않는 이유를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복용법, 심리, 그리고 몸속 깊은 신호들까지.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정확히 알고 나면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단계가 하나 남습니다. 바로 조율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올리기만 하면 곧바로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계가 아니라 천천히 적응하고 변화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다시 반응을 되찾기 위해서는 몸이 회복의 리듬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속도가 아니라 반복의 힘입니다. 몸은 같은 자극을 일정하게 반복하면 그 패턴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냅니다. 약효도 똑같습니다.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6번, 몸은 점점 그 반응을 다시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이 회복하려면 반드시 휴식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심장은 여유가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뛰고 근육은 긴장을 풀어야 제 힘을 냅니다. 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름과 불안, 조급함 속에서는 몸이 스스로 반응할 여지를 잃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기력의 절반은 심리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유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심리적 긴장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량을 줄이며 약의 전달 속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여유를 가지면 몸은 스스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상 관리의 힘입니다. 혈관은 오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걷는 습관, 수면의 질, 이 모든 것이 내일의 반응을 만듭니다. 단 15분이라도 가볍게 걷기 시작하면 하체 혈류가 안정되고 전립선 주변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혈관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열립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약의 효과를 다시 깨우는 토대가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트너와의 소통입니다. 약효가 약한 날이 있더라도 서로의 기대를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면 신체적 한계를 심리적 안정이 보완해 줍니다. 오늘은 천천히 해볼까? 조금 더 편안한 방법으로 가면 좋겠어. 이런 소박한 말들 한마디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발기력은 나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몸에 맞는 방법을 알고 그 리듬을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반응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절대로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시 길을 찾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한 복용법, 횟수와 용량, 심리, 신체 요인, 이 네 가지 조율만 잘해도 반응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체크, 오늘의 습관,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반응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내일 밤이 오늘보다 더 자신 있고 더 편안하며 더 좋은 흐름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혹은 3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밝힐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